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만난 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인데요. 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를 보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주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최근에 민주당 내부의 여러 사정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네네,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내부 단합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두 사람이 뭐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방점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두 분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걸 보여주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중심으로 단한결을 하자라는 것에는 원칙은 변함이 없고 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건 민주주의 사이에서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키는 이재명 대통령이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는 뭐 둘이 합의를 보았다라고 보이고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건 마지막 쪽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서로 직통하겠다, 자조소통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시는 나를 참칭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친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공격하지 마라. 라는 시그널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예. 사실 지금 친명 대 친청의 싸움을 이제 친문 대 친명의 싸움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거기서- 정청래 전 대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민정 의원 아니면 윤건영 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여기에 친문을 끌어들이지 마라.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치력의 승이라고 보는데 구도를 명문은 싸우지 않는다. 명청만 싸우고 있을 뿐이다. 라는 시그널을 세게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탁견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볼 여지가 있지 않았나 했는데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네요. 예. 자, 정청래 전 대표 어제 전북에 가서는 이원택 도지사와 손잡고 전북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만금의 현대차 피지컬 AI 로봇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광주 전남만 투자해서야 되겠는가 전북도민이 서운해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할 말인지 싶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치인 정청래가 한계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떻게 보면 선공을 통해서 자신이 고립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조바심의 발로라고 보이긴데 본인 스스로가 의제를 한 번도 설정해 본 사람이 적이 없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본인이 가장 잘하는 적을 만들고 사람을 갈라서 그 규정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쟁은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고 당권 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가릴 게 없어서 이제 전남과 전북을 가르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스스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가 없고 그 상황에서 무언가는 해야 된다는 조바심의 발로로 나온 것이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갖고 오는 의제가 보안수사권, 뭐 1인 1표 요 정도인데요. 네. 사실 둘 다 정청래 정치인의 시그니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결국에는 있던 의제를 강하게 더 주장을 함으로써 아니면은 뭐 법사위원장이나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 사람들을 공격하고 아니면은 그분들을 공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는데 지금 구도 자체도 그 문친명 vs 친청이 돼버렸고 네. 자기가 새로운 의제를 던졌던 것들은 그 김민석 전 총리죠. 전 총리가 1인 그 보안 사건은 툭 쳐버렸고 1인 1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뭘 해야 이제 다시 이 집중을 받을 수 있지라는 것에서 실력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문과 친명을 갈라치기 위해서 친문을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력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세울 게 없다. 뭐 적통론을 내세우려다가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신
비노를 넘어서 반노 아니었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또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이 이게 정청래 2000년대 전 대표. 초반에는 그렇게 호도하고서 주창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약간 프레임이 잡혀지는 게 있는데 네. 이제는 과거의 기사나 영상을 박제해서 그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고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것들에 대한 영상 자료로 즉각 반박이 되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호도 정치가 좀 이제 불가능해졌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전 당대표가 수를 쓰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가고 있어서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물론 진통은 좀 많고 뭐 시끄럽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원사이드하게 끝날 수도 있고 마치 뭐 평택의 결과 빼고 네. 조국 대표의 평택의 성적표처럼 의외로 결선에 정청래 전 당대표가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2위와 3위가 바뀔 수 있다. 현재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2위가 정청래, 3위가 송영길인데 이게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친노, 친문 등은 없고 친명도 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호도를 해왔는데 네. 친명이 아닌 거는 이미 너무 자명해졌고 친문 맞아. 특히 고민정,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것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통해 송영길 의원이죠. 송영길 의원을 통해 친노 쪽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이 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정청래 대 친명 아니면 청와대와 함께 일을 할 사람들 과선이 그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뉴스공장이나 매불쇼의 스탠스도 점점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정청래 당대표를 손절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과감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을 만든 건 역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효능감 넘치는 행정력이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력도 그분의 그 거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비주류로서 대통령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그 정치력과 포석을 두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아마도 정청래 전 당대표와 유시민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무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어준 씨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입장 그동안은 뭐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뒷받침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한 번에 발을 뺄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이제 점점 공격의 수위가 낮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미래를 얘기하자 막 이러면서 뭐 반도체 얘기나 다른 얘기를 가거나 국힘을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의제의 비중을 줄여가겠죠. 그래요. 또 그동안 각을 세웠던 김민석 전 총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언제 그 대립했었냐 친한 사이 아니었냐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주특기 아닙니까? 불러놓고 사실 내가 너 밀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거나 뭐 아니면 송영길 이제 의원을 불러갖고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하면서 막 허심탄회한 척 그때 내가 왜 못 불렀냐면 하면서 막 솔직한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순식간에 저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뉴스공장이 지금 패단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결국에는 뭐 패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지금 정무감각 일시 시류를 읽을 수만 있다면 진보 저는 뭐 그분을 진보 스피커라기 보기보단 진보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친민주 스피커로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새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그 고립무원 상태가 되면 중도 포기하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혼자만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참전을 해버린 의원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선 여기서 만약에 리타이어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자기네가 나중에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컷오프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애매해집니다. 네. 선거에 나갔다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받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청래 의원이 좀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또 정청래 이제 의원과 거기에 참전했던 의원 혹은 당직자들 사이에서의 또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왜
그 반명을 해가지고 이런 고립을 자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권 1년 막 지난 대통령한테 이렇게 각을 세워서야 그 미래가 있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윤건영 고민정 의원 등 이른바 친문 진영이 이 대통령과 제휴하게 된 배경도 아직은 구만리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 임기가?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도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뭐 위원장을 많이 가져가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시류를 못 읽은 패착은 결국 딴지 게시판에 종속된 정무 판단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석도 하물며 펜프에 글은 안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딴지 게시판만 저는 딴지 게시판에 참고할 수는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의견을 봐야 되니까 뭐 극우 의견도 보면서 아 저쪽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건 어떻게 대처하겠다 생각해야 되는 것만큼 이것저것 보는 건 좋은데 딴지 게시판만 보고 내가 마치 거기 게시판의 일원인 것처럼 글을 쓰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 정무 판단을 그르치게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의원 그리고 유시민 작가까지 마치 딴지가 의인화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게시판에 자신의 정보 판단을 종속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8.17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어준, 유시민 등 장외의 스피커들과의 관계 설정도 민주당의 과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종속되어 왔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힘이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저는 작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낯을 보여줬고 저도 그 참전 사실 제가 SNS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참전을 안 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유시민 전 의원의 그 문화 권력에 대해서 한번 그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 패단이 뭐 이번뿐만 아니라 5년, 10년 계속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의 문화 권력인 과거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방식으로 했던 건데요. 네. 그 이번 참전 덕분에 본인의 민낯이 많이 밝혀져서 예. 김어준 씨와는 다르게 유시민 씨는 조금 영향력을 많이 잃지 않을까. 그 저 뭐 멸칭이라고 하고 본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하고 또 이제 두 어른께서 뭐 문명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명칭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언어가 생각보다 참 하이라키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유가 있던 이유는 사실 그 뉴스공장이 깔아준 판 위에서 춤을 추는 어떻게 보면은 출연자였기 때문에 그 플랫폼은 살아남더라도 출연자는 이제 개편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딴지 게시판만 보면은 사람이 망가져요.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없어지게 됩니다. 뭐 저 장외든 장내든 말이죠. 자, 다음에 8.17 전당대회 이후에 김어준, 유시민 권력과의 그 관계 설정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